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총선 전 민심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승형 뉴스마터 본부장 그리고 박주영 정치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재밌어요. 어제 지난 주말 대통령과 이 한동훈 장관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이번 됐죠? 조사에는 반영. 주말 뒤늦게 이게 밤에 알려져서 조사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우리 건 반영 안 됐고 이제 다음 다음 이번 주 조사 금요일에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는 또 반영이 될 네, 거고 네. 우리도 이제 주말 때 그런 거를 조사할 테니까 반영이 되겠죠. 네. 반영됐으면 재밌었을 텐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주말에 있었던 해프닝 어제까지 일을.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약속 대련이냐 아니면 진짜 진검승부냐 그건데 네.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셀럽들이 말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정황상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러다가 스스로 둘이서 또 극적 화해하면서 네. 뭐 드라마틱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서 총선에 승리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봐도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약속 대련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핵심 포인트는 대통령이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무해, 지금 진짜. 이게 벌써 만일 이번에 교체하면 5번째 교체거든요. 그동안에 그 1년 한 6개월 됐나요? 1년 네, 몇 개월 1년 됐는데 10개월. 그 사이에 말하자면 7번 고칠 때 예, 얼굴만 국민의힘 얼굴만 지금 5번째예요. 근데 또 바꾸겠다 한 달 이제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당무 개입도 당무 개입이지만 네. 정말 권력을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뭐 어제 뭐 민생 토론에 갑자기 불참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했더니 네. 저항하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어제 물러나지 않아요. 이번에 거절하고 또 뭐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상 정치적 독립을 그렇죠. 선언한 거 아닌가. 그 대통령한테 계속 있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한동훈 없고,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은 미션을 받은 거잖아요. 네. 원래 비대위원장으로 꽂을 때 네. 대통령은 가서 김건희 리스크 네가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 공천하고 근데 네. 두 가지 미션이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파문이 일어난 게 아닌가. 어제 기자들도 그냥 분주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돌았죠. 근데 뭐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도 그렇고 사실 제가 법조 라인에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 조직들한테 얘기를 다 들어봐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보기엔 이제 독립하려고 전번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수진을 치고 독립한 거예요.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같아요. 시기가 땡겨져서 네. 내가 생각할 건 한 달 정도. 저는 총선 이후로 봤거든요. 총선 이후에는 이제 자기 갈 길에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졌다. 그게 김건희 리스크를 지금 띄워서 하지 않으면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나서보다는 총선 할 때 이때 띄워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팀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있나 봐요.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2월, 아무래도, 3월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 그렇죠. 재표결이거든요. 네. 이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앞서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이른 시점에 김건희에 대한 대응 카드를 미리 대통령실에 먼저 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도권은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그렇죠. 있다. 예. 윤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퇴를 시키려고 해도 이전에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대표와 같이 그렇게 한동훈 넘어가지 위원장을 못해요. 사퇴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현재 소스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리스크에 꼼짝달짝을 못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 통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운신할 수가 없어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지금 뭐 자기가 뭐 개인적인 인기도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거품이라고 또 하죠.
대통령한테는 아직은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았고요. 권력이 아직은 막강한 상황이라 저는 결국은 수구려 당분간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이번에 사실 김경률 그분 거기다가 하면서 네. 말하자면 사천 비슷하게 된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사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뭐 시스템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꽂으면 아 나도 날아가는구나. 그 김성동 그 마포울의 그 김성동 위원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멀리할 수도 있다. 힘을 대통령한테 계속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그래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박성재를 지금 네. 이미 내정을 하고 정비에 지금 대통령이 머리를 써가지고 정비를 하고 니네 조심해 내가 지금 이 갈았어 이런 걸 보여주고 대신에 한동훈이 살 길은 야당하고 협력하는 것밖에 없죠. 야당하고 협력하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야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변수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고 공천에서 탈락되거나 윤심에서 멀어져 있는 현역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 그런데 비대위원장. 어제 김건희 김자도 안 끝내던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어제는 끊을 필요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그 얘기를 끊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 명분은 사천 공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그 점을 지적을 하니까 그게 제일 약점이니까. 근데 얘기를 아무 안 말도 하고. 안 하는 거. 왜냐면 지금은 몸을 좀 사리다가 아닌 척하면서 같이 연합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국민의힘이 너무 극단적인 보수나 극단적으로 한 명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리는 것이 아마 비대위원장이나 나중에 국민의힘의 수장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대통령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차별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우리 본격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쇼미더민심 그리고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긍정이 35.7%, 부정이 60.6%. 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긍정은 1.8%포인트 내렸고 부정은 1.6%포인트 올랐습니다. 아.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네.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이 우세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이 긍정을 앞섰어요. 전 지역에서 부정이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70세 이상은 왜 이렇게 대통령 좋아하죠? 아무래도 보수적인 분들이라 또 북한 문제에 민감해서 네. 그런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북한 문제 예. 민감해서. 그 중도층 지지율만 놓고 보면 28.6%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5.7%가 지지율인데 그보다도 낮은 28.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12월 넷째 주하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둘째 주하고 여기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2월 넷째 주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4.4%였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59.9%로 한 4.5% 정도 더 좋아졌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이 김건희 여사 그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때 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됐지만 이 새해 신년을 맞이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속 민생 관련 이야기를 했었고 또 김건희 특검의 대응에 따라 지지층 결집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큰 변동 없이 한 30% 중반 이 정도로 해서 지지율이 6%나 올랐다니까요. 그건 이제 신년에 들어오면서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인과 이제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때 건보료 뭐 좀 내려주고 뭐 이것저것 간병비 올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돌봐준다 그랬던? 네, 맞아요. 그 그런 것도 민생 토론회라고 네, 하는 게 민생을 사실은 위해서 그게 업무 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그 장관들로부터 업무 보고 받는 자리를 민생 토론회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제 불참한 네네. 그겁니다. 그건데 어제는 업무 보고도 안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근데 뭐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그거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가 매체에서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네.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라지니까 의미가 예.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했던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5명이고 응답률은 7.3%로 집계가 됐습니다. 와, 높네요.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4월 총선에서 지지하는 정당 어딘가요? 어떻게 나왔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4.4%로 가장 높았고요. 네. 두 번째가 국민의힘 35.1%, 세 번째가 이준석 신당 5.2%고요. 네 번째가 없다가 있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다 5%. 그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그 다음입니다. 4.3%. 네. 그 외에 다른 정당이 3.7%로 여섯 번째고요. 유감스럽게도 뭐 정의당이 꼴찌네요. 그래요? 잘 모르겠다와 똑같습니다. 1.1%. 근데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지지도가 네. 훨씬 떨어져 있네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기자님? 아무래도 저희가 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3당 구도일 때는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 조금 의미 기대하는 있는 게 있다? 지지율을 내면서 조금 바람을 탈 수가 있는데 이 사자 구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으로 나뉘어지고 봤더니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좀 바람이 사그러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신당이 이제 막 창당하고 있고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신당들의 지지율은 좀 더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만들어지는 시기이고 막 명확하게 딱 뭔가 아젠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차이가 좀 벌어진 네, 그런 모양이네요.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한 2.2% 정도 올랐고 네. 국민의힘이 한 1.2%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서는 노인들 뭐 무임시체 못하게 하겠다 이러니까 또 어르신들이 싫어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자, 지난 20일에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네.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는데 제3지대 빅텐트 여기에 대해서 좀 이미 뭐 골든타임 놓쳤다 이러면서 네. 별로 할 것 같지 않은 듯한 대답을 취했단 말이죠. 뭡니까 그때 이거는? 창당대회에 이낙연 그 전 대표도 왔고 뭐 조홍천 뭐 등등해서 다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골든타임 이제 지났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싸움이 이제 시작한 겁니다. 아, 기싸움이다? 네, 아까 저 박진영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은 내 편이고, 예, 그리고 긴장해라. 그리고 다 내 밑으로 와라.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누구 밑에 들어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대장 노릇 하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전으로 하면 그 밑으로 이렇게 정말 연륜 있고 경험 많은 그 어르신 그 정치인들이 들어갈까요? 아, 근데 지지율이 결국 지지율이 깡패예요? 지지율 깡패지. 그거 뭐 예? 아무리 뭐 경륜 있고 뭐해도 인기 없으면 그만이죠. 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이 현재 가장 발빠르게 신당 창당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대표하는 제3지대 선당은 이준석 신당이 가장 크게 지금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뭐 빅텐트 합당 연대냐 아니면 뭐 각자 도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노선을 다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결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준연동형 현행 비례제로 현재로 유지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 이제 개혁신당이 결국 그 각자 도생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이 10% 정도 나오면 5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현 비례제 하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각자 도생도 어느 정도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이낙연 신당이나 아니면 다른 제3지대 신당과 연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국면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꼭 굳이 이쪽이랑 뭘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지 돼요? 저는 이게 합당은 어렵고 네. 연합 정도. 연합 공천 정도, 그다음에 선거 연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준석 대표도 말하자면 뭐 골든 타임이 지났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잘 되기 어렵습니다. 네, 잘 되기 어렵다. 네. 누구라도 이번에 그 제3지대로 나온 누구라도 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되게 그분들한테 부정적이신데요? 유감스러운 표현. 이게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지지층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결합을 한다고 해서 그 지지층이 그 신당을 합당한 신당을 그대로 지지할 것이냐라는 부분 계속 의문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나 뭐 여타 다른 신당들이 합당했을 때 이 지지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보면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총선 때 나는 누굴 찍을 거야라고 마음을 이미 정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당층이냐 이제 중도층에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냐 이제 그건데 네. 그걸까지 가져갈 어떤 동력이나 요인이 있을까? 네.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저희 조사에서도 보면 중도층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중도층 지지율이 각각 5.2%하고 5.0%거든요. 사실 신당의 주 지지층이 중도층이어야 되는데 5.2%, 5.0%는 굉장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3지대 신당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이 26일 되면 한 달 정도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봤죠. 네. 예,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이 41.8%, 부정이 48.8%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함, 뭐 대체로 잘함, 대체로 잘못함, 매우 잘못함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이 한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정이 많네요. 이게 보면은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네. 그 보수층, 그러니까 지지층이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 더 들어간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94.9%. 그러니까 네. 압도적인 긍정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85% 받거든요. 국민의힘으로부터. 근데 94.9%면 거의 10%가량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보수층이나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합니다. 37.8%예요, 중도에서. 물론 부정이 더 높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층에서는 28.6%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한 10% 가까이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라고 했지만 네.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에 대한 그 민심도 어느 정도 조금 윤 대통령보다는 좀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걸 이용할 것이냐. 최근에 보수 유튜버를 제외하고는 유튜브 채널을 제외하고는 뭐 국민의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보수 사이트에서는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상당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나서서 사퇴를 요구했을 때 그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대체로 윤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와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두둔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다른 그 보수 유튜버들은 일제히 한동훈을 또 비난하는 식으로 또 움직였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있던데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나 좀 보수 커뮤니티에서 조금 그 반응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국민의힘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보수 그 커뮤니티에서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상당한 걸로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1야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행보, 여론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네. 나왔나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를 해야 한다. 37.8%고요. 두 번째로 불출마해야 된다. 네. 이게 29.2%. 네. 그리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12.6%. 잘 모르겠다. 12.1%.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야 된다. 8.3%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하는 데가 가장 높으니까 네. 일단 특히 진보층에서는
개항을 출마에 대한 여론이 훨씬 높았고요. 보수층은 이제 오히려 불출마해야 한다라고 봤고, 중도층은 거의 뭐 팽팽합니다. 한 33.1%가 인천 개항을, 불출마가 28.3% 이렇게 나왔는데, 중도층 민심이 다소 보수 민심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굳이 뭐 이재명 대표 꼭 개항을에 출마해야 돼요? 앞으로 그냥 대선 바라보고 인천 개항을에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고 좀 전체적으로 대선 지휘하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틀려요. 예, 또 사법 리스크 뭐 당내 이런 부분이 의원들의 있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체로 이제 결과적으로 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현 연동형 비례제에서 조금 어렵다. 그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다는 그건 어렵죠. 강하고, 또 험지 출마도 그 대표가 직접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대표가 험지 출마해서 그 지역구만 신경 써서 되겠느냐라는 그렇죠. 방에서 결과적으로는 개항을 출마냐 아니면 불출마냐 이쪽 의견을 모아주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개항을 출마를 했을 때 만약에 원희룡 장관하고 붙었을 지면, 때 붙었을 때 얼마나 만약 지는 경우는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정도 격차를 내느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기 네, 때문에 격차. 그렇기 때문에 또 개항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발이 묶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불출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안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해보는 근데 이래나 저래나 그냥 대선 때의 판세가 계속 오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로 계속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거기다가 한동훈, 이낙연, 이준석까지 전선이 점점 확대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달프다. 네. 여러 가지로.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 주간 민심 살펴봤고요. 광고 타임 후에 곧바로 수미대 영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힘을 주신 분 고맙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 주간 이렇게 많이들 고생해 주셨는데, 이 보험이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이 보험을 설명해 드릴 때마다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대표 전화가 1644-1236이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된다고 하고요. 예약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신이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수미대 영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 이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같은 신뢰기관도 없습니다. 영심 시간에 베스트 댓글 3분 뽑아서 뉴스인사이다 굿즈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설문을 해봤을까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연대 의지를 거듭 밝혀왔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총 4,900명이 넘는 너무 분들이 재밌는데요, 참여해 주셨는데, 네. 85%가 점점 미래가 두렵다, 탈당 괜히 했나,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이준석 전 총리의 마음을 지금 네네. 추정한 겁니다. 8%가 이준석의 충고가 고맙다, 지역구 출마하라고 준석의 말이 오라 라고 말했고요. 그다음에 3%가 거리 두는 이준석이 밉다, 양당 기득권 타파해야 하는데, 또 3%가 아쉬울 게 없다, 미래 대연합이랑 연대하면 돼, 이렇게.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런데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본부장님, 네, 이낙연 대표의 성격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네.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이준석 대표보다 그렇게 싫어요? 이준석 대표는 그럼 좋아해요? 겪어보면 알지 않을까요? 예, 겪어보면 그냥 뭐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본 이준석 대표와 다를 것이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겪어보면 아마 후회할 것 같은데 엄청.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자님, 네.
기자니까 다 알잖아요. 이 두루두루 이 사람들의 네. 성명이나 서로 맞을지. 나중에 후회할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좀 더 높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내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이에요. 이낙연 대표가 제일 후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전부터 계속 그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지가 한 달 정도? 한 달 그러니까.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지지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인생은 미완성님, 곰과 여우의 싸움입니다. 젠마님, 낙엽은 여우 피하려, 죄송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여우 피하려다가 하이에나를 만났군요. 다림정원님, 후회도 늦었어요. 자, 점점 미래가 두렵다, 탈당 괜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가 압도적 1위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는지 댓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회사에 항상 있죠. 이분 유저 네. YY7님께서 회사에 항상 있죠. 짬은 찾는데 과거 영광을 못 잊어 자신 있게 밖을 나가려 하죠. 그나마 있는 포지션도 잃게 될 텐데. 이게 또 이낙연 대표의 맞습니다. 얘기군요. 이거. 짬이 인생, 찼다! 네. 과거 영광을 못 잊는다. 인생의 교훈이에요. 네. JJYY1716님께서 무슨 짜여진 생각이 있겠나. 이준석도 처음 가는 길인데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이럴 게 별로 없어요. 더 잘했어요. 그 그리고 유저 WL3J님 탈당 잘하셨어요. 괜히 쓸모없이 당만 지키고 있을 뭐예요. 너무 잔인하다. 세상에 당 대표가 테러를 칼 맞고 어려울 때 나오다니요. 아예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음이 정답일 듯. 네. 마지막. 네. 네, 유정님. 유정님께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탈당 직전까지 당에 상처 많이 받으신 것 같던데 집 나가면 개고생인 거 모르고 탈당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 다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승을 빕니다. 네. 자, 우리 제작진 4명 거 올려놓고 3명 상준단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냥 4분 다. 4분 다 저희가 네분 굿즈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